중고 냉장고, 중고 컴퓨터, 중고 세탁기, 온갖 중고 가전제품을 사겠다는 안내 방송이 끝도 없이 반복된다. 오랜만에 마음껏 늦잠을 자고 일어난 늦은 아침, 답답한 방 안 공기에 아주 조금 열어두고 잔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소음, 중고 가전제품 산다는 트럭이 지나가고 나자 김장철 배추를 싸게 판다는 트럭이 등장했다. 잠시 후엔 수다스런 동네 아줌마들이 배추값 흥정하는 소리, 잠시 후엔 동네 아이들이 우르륵 지나가는 소리, 끊이지 않는 소음들에 이미 깨어버린 지 오래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긴 힘들다. 조금 열어두고 간 창문 사이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제법 겨울티가 나는 바람을 피해 더 깊이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나.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걸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소음들에만 귀를 기울인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걸까? 이불 밖으로 손만 살짝 꺼내 더듬더듬 휴대폰을 찾는다. 부재중 통화는 없다. 다시 이불 깊숙이 숨어든다. 여전히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소음들, 여전히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흘러가고 있는 거다. 여전히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여전히 시간은 째깍째깍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겨울을 향해 흐르고 있는 거다.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생각 또한 하지 않아도 잘도 흘러만 가는 세상, 잘도 흘러만 가는 시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더 이상 나를 찾는 너는 없다 해도 잘도 흘러만 가는 세상, 잘도 흘러만 가는 시간. 제목, 아무리 천천히 가도. 소리내어 책을 읽는 즐거움.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책을 보다 문득 소리내어 책을 읽고 싶어졌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소리내어 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꽤 색다른 경험이었다. 처음에 물론 좀 답답했다.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누르만 읽다 보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라도 건너뛰는 단어들, 빠르게 넘어가는 문장들이 생긴다. 하지만 소리내어 책을 읽다 보면 문장 하나, 단어 하나도 그냥 쓱 지나갈 수 없다.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똑같은 내용의 글도 소리내어 읽다 보니 전혀 다른 글처럼 느껴졌다. 한 친구도 이와 비슷한 경험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외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익숙치가 않는 언어라 천천히 읽게 되고 헛갈리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속도를 늦춰 책을 읽다 보니 분명 번역본으로 이미 읽었던 책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글처럼 생소하더란다. 꼭 책뿐 아니라 늘 지나치던 길인데도 갑자기 여유가 생겨 천천히 두리번 걷다 보면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나? 저 떡볶이집 주인 아줌마가 저렇게 젊은 분이었나? 이 집 간판은 원래 이렇게 촌스러운 색깔이었나? 그 길이 무척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어디 그뿐인가? 매일 보는 친구의 얼굴인데도 너 원래 이마에 그 살짝 패인 자국 있었니? 싶을 때, 내가 즐겨 입는 청바지인데도 원래 이 바지 뒷주머니에 이런 무늬가 있었나 싶을 때, 심지어 거울을 보다가도 원래 내 목에 이런 작은 점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다. 언젠간 선배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도 무슨 책에서 본 건데,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대.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대. 그 이야기에 나는 어쩐지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데 늘 부산스러운 마음, 늘 정신없는 하루. 그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 싶어서
내게도 한때는 책을 먹어치우듯 읽던 시기가 있었다. 분명 그때 내 독서법을 읽는다는 표현만으로 부족한 허기진 사람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타닉하듯 정말 먹어치우는 듯한 현상이었다. 다른 여가 활동은 거의 멈춘 채 여유시간 모두를 책 읽기에 할애했으며 한 책의 3분의 2 정도를 읽었을 때 다음엔 무슨 책을 봐야 하나 이미 마음이 조급해졌으며 나중엔 책을 10권 이상씩 한꺼번에 구입해 빠른 속도로 책들을 먹어치워 나갔던 그 당시의 나. 아마도 그때 난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남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먹어치우듯 마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미 나에게 훨씬 앞서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요즘에 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먹어치우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내게 아마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대.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대. 선배의 그 말.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영화를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미 겪고 이렇다 생각해도 난 그것들을 다 읽고 다 보고 다 겪고 이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가끔씩 소리내어 책을 읽는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언가에 쫓긴 듯한 기분에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질 땐 그래서 더 부산스러워지는 마음, 정신 없어지는 하루, 그 안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면. 제목, 나를 피해자로 기억하는 성냥.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항상 내가 먼저였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참 이상하다.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어린 시절엔 항상 오빠를 부르던 내가 있는데 오빠가 기억하는 우리의 어린 시절엔 언제나 나를 부르던 오빠가 있다. 오빠는 만날 새 옷만 입었잖아. 내가 오빠한테 물려받은 남자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면 막내라고 대우받으면 잘한 거 너야. 난 늘 오빠라고 너한테 양보했다고 꼭 이렇게 받아치던 오빠. 근데 얼마 전에 이 비슷한 내용 하야를 친구가 나눈 적 있다. 에이 아니지. 그 선배는 나보다 널 더 예뻐했지. 솔직히 그때 난 좀 속상했었다. 신기했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니까. 선배가 나보다 그 친구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조금 섭섭했던 기억이 나에게도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타인이 아닌 나를 피해자로 기억하는 성향이나 보다. 어쩌면 엄마는 오빠와 나를 똑같이 사랑했을지도 모르는데 서로 더 사랑받지 못했다. 내가 피해자다 주장하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누군가와 다투면 꼭 내 잘못보다 상대 잘못이 먼저 떠올라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었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 왜 꼭 그렇게 될까?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간직하고 내가 이미 가진 무언가보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더 중요하다. 혹은 더 갖고 싶다. 한없이 내가 아닌 타인만을 부러워하는 우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제목, 심표. 난 이럴 때 참 억울하다. 내일은 기필고 늦잠이다. 굳게 마음 먹고 잠자리에 들었건만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깨 이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질 때 더 잘 거야. 억울해.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아무리 자세를 바꿔가며 잠을 적응해봐도 피곤하긴 한데 정신 또한 몽롱하긴 한데 가수며 상태에서 절대 깊은 수면을 얻어가지 못할 때 정말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할 일이 없는 건 아니다. 아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빠듯한 일상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은 신적. 하지만 늦잠까지 빼앗겨버린 억울함에 나는 이 하루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밀린 드라마부터 몇 번 몰아보고 나니 꼬르륵 부산스럽게 찌개까지 끓여 한 끼를 챙기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뒹굴뒹굴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만화책 보기 꾸벅꾸벅 졸다 깨달을 반복하여 보내는 나른한 오후. 그러다 영화를 또 두 편 몰아보고 나니 꼬르륵
냉장고를 뒤져 이것저것 다 몰아넣고 커다란 양품에 고추장 한 스푼, 참기름 한 방울 뚝. 배가 불러 숨도 못 쉬겠다는 시점이 오면 책도 영화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 동네 한 바퀴, 두 바퀴도 안 되고 세 바퀴도 안 된다. 나는 지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소화도 시킬 겸 바람도 쐴 겸 정말 그냥 놀기 위한 산책을 하는 거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늘어져 책을 본다. 그때쯤 밀려오는 졸음, 그 졸음과 함께 찾아오는 이런저런 생각들. 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내일 할 일 되게 많은데, 아, 오늘 좀 미리 해뒀어야 하는데. 하지만 별로 한 일도 없이 지나가버린 오늘 하루를 먹다 자다 놀다 그렇게 흘리듯 보내버린 나의 오늘 하루를 후회할 마음은 없다. 지나친 게으름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라 불러도 좋다. 나를 둘러싼 모든 걱정 고민들은 잠시 뒤로 미뤄둔 채 딱 하루쯤 내 일상에 심포 하나 찍어주는 게 그리 큰 잘못은 아닐 테니까. 하루쯤 내 일상에 심포 하나 찍어주는 게 큰 잘못은 아닐 테니까. 제목 용량 제한. 그날 우리 수다의 주제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듯한 건망증과 기억력 감퇴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좋아했던 배우의 이름, 친했던 지인의 이름, 심지어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선배의 이 말에 우린 모두 빵 터졌다. 야! 원래 저녁 6시 이후에는 고유영화가 생각 안 나는 거야. 우린 머리도 퇴근하거든. 정말 그런 순간이 있다. 우린 머리가 퇴근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어제 저녁에 내가 뭐 먹었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나지 않고 방금 몇 번이나 되뇌며 외웠던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서자마자 아! 까먹었다 생각나지 않을 때 나도 이제 늙었나 봐. 그래도 어렸을 땐 꽤나 촌미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갈수록 머리가 나빠져. 이런 푸념이 절로 새어나는 순간. 그런데 언젠가 한 선배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 있다. 갈수록 무언가를 기억하는 게 어려지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혹했다. 휴대폰 문자함이나 메일함도 용량 제한이 있어서 가득 차면 비워져야 할 듯 혹 우리 머리도 그런 용량 제한 같은 게 있어서 적당히 비워져야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닐까?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잘도 생각나는데 바로 작년에 있었던,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 혹 옛 기억들이 이미 너무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는지도 모르겠다. 팔을 스치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지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긴팔옷을 찾으러 옷장을 뒤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이 없는지, 도대체 나는 작년 가을에 무엇을 입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아주 오래 전에 입었던, 이젠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도 없는 그 옷만은 성명이 기억났다. 오늘 예쁘게 입고 났네. 그 말과 함께 방긋 웃어 보이던 그 사람의 얼굴과 함께. 제목 자동 판매기. 새까만 어둠 속에서 쓸쓸하게 홀로 빛을 발하고 있는 자동 판매기. 늦은 밤 하얀 모니터 위로 깜빡이는 커서는 자꾸만 날 재촉하는데 내 머리는 텅 비듯 아무것도 쏟아내 놓지 못할 때, 그럴 때면 찾게 되는 옥상 풍경이다. 새까만 어둠, 쓸쓸하게 홀로 빛을 발하고 있는 자동 판매기. 동전을 넣으면 몇 개의 불빛이 더 밝혀지고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 메뉴들. 언젠가 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어떤 날,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한참을 멍하니 계속되는 야근, 그에 비해 턱없이 적은 월급. 아무리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페루의 누적은 사람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아이디어의 부재. 몇 시간째 눈을 비비며 모니터와 눈싸움을 해봐도
어는 떠오르지 않고 옥상 휴게실을 들락날락 연거푸 커피를 마시고 쓸린 속을 부여잡고 다시 책상에 앉고 하루 밤새 그 짓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면 하나씩 밀려오는 자괴감. 이 길이 내 길이가 아닌 건 아닐까? 안 그래도 힘든 길 과연 내가 이 바닥에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내겐 죄는 땅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마도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던 어떤 날이었으리라. 그러다 어느새 머리가 텅 비듯 멍해져 버린 날이 왔으니라. 나는 자동 판매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있었다.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 불빛들은 멍하니 바라보며 그렇게 한참을 그리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자동 판매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버튼만 누르면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쏙쏙 나오는 자동 판매기. 내가 그런 자동 판매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제약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선 어떠한 독창의 싹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일이든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음악을 만드는 일이든 만화가를 그리는 일이든 무언가를 창작해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거다.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참 어렵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자동 판매기처럼 쑥쑥 나오지 않는 날에는 자신감 대신 끊없는 자괴감이 나를 지배하곤 하니까. 제목 자유로운 걸까? 외로운 걸까?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신었던 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것,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무슨 라면이야, 밥 먹어, 이런 잔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는 거다. 침대에서 뭐 먹지 말했지? 누가 이런 소리 하겠는가?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과자를 먹어도 그렇게 이불에 과자 부스러기나 음료를 먹어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다. 일찍 좀 자라. 또 밤을 꼬딱 샜니? 다음날 별일 없으면 밤새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구나 싶었던 자취 초보 세징 시절. 그런데 언젠가 꽤 오래 혼자 자취를 한 선배 집에 갑자기 들릴 일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스테이크 냄새. 선배는 혼자 스테이크도 해먹어요? 선배는 그냥 웃었다. 그런데 미니 오븐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스테이크. 넌 먹고 싶으면 먹을래? 한지 좀 돼서 다시 데워야긴 하지만 좀 우아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냄새를 풍기는 스테이크를 지금까지 왜 안 먹고 놔뒀는지. 그냥 갑자기 먹기 싫어져서. 그때 선배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애써 만들어놓은 스테이크를 왜 몇 시간이나 방치해둔 건지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젯밤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야, 자꾸 야식을 먹어대니까 속이 안 좋지. 이런 잔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나의 자취방.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시키는 시켰다. 그리고 방 안 가득 퍼지는 치킨 냄새에 흐뭇해하며 맥주캔은 똑 하고 따는 순간 기분이 묘했다.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 아니 어쩌면 두 가지 다 아닌 듯한 묘한 느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 거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자유로운 걸까? 외로운 걸까? 제목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준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혼자 거리를 걷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말을 늘어놓고, 어느 단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 벌써 몇 해 전에 봤는지도 까마득한, 지루하다면 지루하다고도 할 수 있는 만화인데 지금도 내가 그 만화를, 그 만화 속 주인공의 표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주인공 마지막 대사 때문이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준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무덤덤한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누군가의 전화를. 그 사람과 다투고 나면 늘 먼저 연락하던 그 사람은 그였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와의 마지막 다툼 끝에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언제나처럼 그가 다시 전화를 해온 거라고, 언젠간 그랬던 것처럼 늦은 저녁 내 집 앞 놀이터에서 그는 혼자 그네를 타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은 집에 들어가기 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텅 빈 놀이터를 한 번씩 바라보는 나. 아직도 가끔씩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열어 부재중 통화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나. 그럴 때 가끔씩 그 만화 속 주인공의 먹먹한 표정과 함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르곤 한다.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준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